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에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사이가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 선동들이죠. 언론을 앞세워서, 이건 언론이 아니라 거짓 선동기관들이고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국민들,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한 채 이 시대를 본받고 말이죠. 자, 한국이 위험합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것은요, 한국 교회가 위험해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재명 독재 시대가 시작된다? 아니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죠. 지금 언론 관련법, 방송 관련법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언론 개혁이라고 민주당을 위시한 야채 땅이 뭉쳤단 말이에요. 유석열이 언론을 탄압한다 그러면서 언론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거 만든 거예요. 야채 땅이 말이죠. 여기에 이준석 정당까지 들어가고 천하람이라는 사람도 공동대책위원장까지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언론 탄압을 막아야 된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요지가 뭔 거 아니? 공영방송 있잖아요. MBC나 EBS 같은 데 말입니다. 근데 MBC, EBS를 방송문화진흥위원회라는 데서 이사 선임을 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전히 보도진, 편집진은 다 언론노조 영향받아서 엉뚱한 방송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맡고 있는데도 말이죠,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마저 정권의 영향 받지 않고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MBC, EBS 이사진들을 9명, 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언론 개혁이라 그러는 거예요. 21명으로 늘려가지고 어디서 충원하겠다는 거냐?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 근데 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뭐냐? 다 촛불 권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촛불 들고 나왔던 사람들. 이 거짓 선동을 일삼던 언론 관련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친민주당 언론으로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MBC가 얼마나 거짓 선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심화, 무심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국회 구성을 보면 더 그렇죠. 지금 의정사상 처음으로 야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야당만 등원한 상태에서 개원을 했잖아요. 국회의장이 민주당입니다. 자,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 6월 10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나머지 남은 게 7개인데 7개도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합니다. 금주 안에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11개는 가져갔고 7개가 나왔는데 7개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다 야당이 차지하는 입법 폭주, 입법 독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관행대로라면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관행대로라면 그렇게 했대요. 승자 독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장을 제1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가져가는, 이렇게 좀 나눠먹기식으로 관행적으로 70여 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관행을 따라갑니까? 국회법 딱 앞세우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정청래가 여기 자리에 앉아버린 겁니다. 이랬더니 여기서 뭐 제대로 항의도 안 하고 국회 앞에 가서 농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농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초식 공룡도 아니고 유굴레난지 뭔지 말이에요. 아니, 저 날아다니는 모기도 이 정도 힘은 있을 텐데,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기 짝이 없는 집권당이죠.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법 독재, 입법 폭주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을 하느냐? 바로 이재명 재판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 관련된 재판이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6개 사건에 8개 혐의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이 대선 출마는 물 건너 가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은 앞으로 3년 남아있는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지연 전략을 펴는 겁니다. 이 지연 전략만으로는 사건 진행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최측근인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대북 불법 송금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9년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9년 6개월 받고 이화영, 이재명이 경기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라는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공소장에 공범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겠죠. 북한에 돈을 그냥 보냈겠냐 말이에요. 이재명이 평양 가는 조건으로 돈을 보낸 건데 공범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도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여론몰이하면서 이 대법관들 공갈 협박을 해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온갖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한 특검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대장동 특검법까지 만들고 뭐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을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심지어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그러고요. 판사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를 선임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폭주 입법 독재죠. 이미 이재명은 독재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외줄 타는 것 같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론도 완전히 장악하고 국회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대통령 자리까지 가져가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LGBTQ를 25%가 임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지휘적인 반대한민국적인 온갖 법과 제도를 서슴지 않고 주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니 뭐 제재할 수 있는 사람, 견제하는 권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권력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네, 얼음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이죠.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지 않고를 떠나서 거짓말과 왜곡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힘을 잃게 하옵소서. 너 괴수한 혀에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도와있고 장사의 날카로운 사이가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수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된 입술과 괴수한 혀에서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한민족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남은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어 진실된 이야기를 지위가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거짓된 입술과 괴수한 혀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 번 더 위임해 주시어 거짓된 입술과 괴수한 혀의 본산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